여기 오래된 가게들 이제 싹 정리해야 합니다. 남아 있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목소리가 시장 한복판에 차갑게 울립니다. 20해 전에 내가 살려준 그 아이가 날 내쫓으러 왔습니다. 40년 동안 한 여자가 시장에서 떡집을 지켜왔습니다. 부님은 72.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에도 혼자서 묵묵히 살아왔고 시장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낯선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재개발을 맡고 온 업자였어요.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가게 정리하셔야죠. 부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천천히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말하지 않은 사연이 있었어요. 젊은 남자는 몰랐습니다. 20년 전 불길 속에서 누군가 자기 목숨을 살려줬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 조용히 서 있는 부님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는 은혜를 잊은 사람과 은혜를 품고 살아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드러나는 진심, 용서와 회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겨울 아침, 시장 골목길에 따끈한 김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갓 쪄낸 떡 냄새가 골목을 천천히 채우고 오래된 간판들 사이로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어요. 부님은 새벽 5시도 되기 전에 가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래된 시루에서는 김이 꾸준히 올라오고 부님의 손은 오랫동안 익힌 동작으로 반죽을 치대고 있어요. 그 손길엔 40년 동안 이어온 삶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시장에서 부님은 부님 떡집이라 불리며 믿음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날도 있었고 비가 쏟아져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도 있었지만 부님은 늘 같은 시간에 가게로 나와 묵묵하게 떡을 만들었어요. 그런 꾸준함이 시장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잠시 뒤 옆 가게에서 해숙은 셔터를 올리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추운 새벽인데도 떡 냄새에 골목이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해숙은 부님을 보자마자 웃으며 다가옵니다. 해숙은 말했습니다. 부님아, 오늘도 새벽부터 다 했네. 누가 보면 20살인 줄 알겠어. 부님은 손에 묻은 가루를 털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20살이면 좋겠지라. 짧은 대사였지만 두 사람 사이엔 오래된 친구 같은 편안함이 있었어요. 해숙은 채소 박스를 정리하다 다시 부님 쪽을 바라봤습니다. 최근 붙은 재개발 공고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해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님아, 오늘 시행사 사람들이 또 온다더라. 부님은 시루의 뚜껑을 열며 김을 한번 훅 흘려보냈습니다. 따뜻한 김이 얼굴에 닿았지만 마음속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면 또 얘기나 해야지. 부님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눈빛에는 말하지 않은 여러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뒤로 시장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어디로 옮겨야 하나, 보상금은 얼마인가, 속삭이며 걱정하는 소리들만 골목에 남았습니다. 그래도 부님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죽을 자르고 떡을 가지런히 진열대에 올리며 늘 해오던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떡을 만드는 것뿐이라는 듯 묵묵히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낯선 번호판, 반짝이는 광택, 누가 봐도 시장 사람들과는 무관한 분위기의 차였어요. 아직 아무도 그 차가 무슨 일을 가져올지 알지 못했지만 그 차가 들어오면서 부님의 평소 같은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검은 승용차가 시장 입구를 천천히 지나옵니다. 겨울 공기 속에서 자동차 소음이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상인 몇 명이 고개를 들어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낯선 움직임이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도연은 차문을 열고 내립니다. 깔끔한 코트, 광택 있는 구두, 시장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잠시 눈살을 좁혔습니다. 좁은 골목, 오래된 간판, 정리되지 않은 전선들, 무언가를 마음속에서 계산하는 표정이었어요. 도연은 직원 2명과 함께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 시장 사람들은 은근히 긴장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재개발하는 사람들이라 카더라. 오늘 또 계약하라고 할 기다. 부님은 떡 한 판을 진열해 놓고 살짝 눈길만 돌렸습니다. 멀리서도 낯선 기운이 느껴졌어요. 도연은 천천히 부님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반죽 냄새가 퍼지는 좁은 가게 안을 흘깃 살피더니 직원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부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서명하셔야 합니다. 시장 전체가 철거 예정이에요. 서두르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부님은 도연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빠르게 말하는 젊은 남자, 말끝마다 서두르는 조바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뭔 서명인지 내가 좀 보고 생각할게요. 도연은 바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생각하실 시간이 없어요.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할머니만 버티시면 더 손해보십니다. 해숙은 이를 꽉 깨물며 서류를 노려봤습니다. 해숙은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람을 뭐로 보노. 말을 좀 곱게 하소. 도연은 해숙을 한번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여긴 사업장이에요. 감정 섞을 필요 없습니다. 상인 몇 명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말투가 너무 단단했고 정없는 도시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부님은 도연에게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노랗게 낡은 가게 불빛 아래에서 그 종이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어요. 내용도 복잡하고 글씨도 빽빽했지만 지금 중요한 건 글이 아니라 분위기였습니다. 이 남자는 이미 철거를 확정한 사람의 말투였어요. 부님은 서류를 접어 조용히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천천히 볼게요. 오늘은 바쁜 날이라. 도연은 고개를 젖히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가게부터 처리합시다. 그들은 곧장 다른 가게로 이동했습니다. 발걸음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남았어요. 부님은 시루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며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짧은 침묵 속에서 마음속 불안이 조금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도연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딘가 차갑고 서늘한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누구도 먼저 큰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해숙은 채소 박스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부님 쪽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부님은 떡을 자르던 칼을 잠시 내려놓고 멀어지는 도연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해숙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님아, 저 사람 눈빛이 너무 차갑다. 우릴 사람으로 보는지 모르겠다. 부님은 한숨을 천천히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려도 사람 말은 들어봐야지. 뭔 소리를 하든 쉽게 정리할 순 없지라. 하지만 말과는 달리 부님의 손끝은 조금 굳어 있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맞은편 정육점 주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님 아주머니 오늘도 계약하자고 돌아다닌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이 너무 거칠어요. 우리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육점, 생선가게, 옷가게 모두 표정이 어두웠어요. 골목 안에는 쌀쌀한 겨울 바람과 함께 불안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직원들과 시장 여기저기를 돌며 가게마다 서명을 재촉했습니다. 서류를 내밀고 말투는 항상 빠르고 냉정했습니다.
이건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지금 서명하시면 보상도 더 유리합니다. 그 말이 지나가는 가게마다 상인들은 더 위축되고 불편해졌습니다. 누구도 도연에게 큰 소리로 뭐라 하지 못했어요. 언제든 밀려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부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떡 반죽을 다시 치대며 말없이 생각했어요. 오늘이 시장이 흔들리는 첫날이구나. 이러다 정말 다 밀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해숙은 떡 가게로 돌아오며 부님에게 말했습니다. 부님아, 우리도 결국 나가야 하는 거 아냐? 부님은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일은 늘 해보면 또 다르게 돌아가는 거지라. 부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한 가지가 계속 마음을 찔렀어요. 20해 전 불길 속에서 손을 뻗던 그 어린아이. 지금 저 골목을 걸어다니는 젊은 남자. 그 둘이 같다는 생각을 아직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한가운데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오늘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남아 계시면 더 손해보실 겁니다. 그 순간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부님은 떡을 쪄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골목이 이렇게 흔들리는 건 처음이구나. 도연과 직원들이 골목을 떠난 뒤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딘가 얼어붙은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님은 떡을 시루에서 꺼내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움직이지만 마음속이 조금씩 흔들리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어요. 해숙은 부님을 바라보다가 살짝 더 다가왔습니다. 해숙은 말했습니다. 부님아, 너도 속이 뒤숭숭하지? 이렇게 들이닥치니 참 걱정이다. 부님은 떡을 자르던 칼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안 된다 하면 거짓말이지라. 부님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가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지나고 있었어요. 잠시 뒤 해숙은 가게로 돌아갔고 부님은 혼자 남아 조용히 손목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루에서 나는 뜨거운 김이 부님의 얼굴에 부드럽게 스쳤어요. 그때 부님의 눈길이 자신의 손목에 있는 오래된 흉터에 닿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쓸린 듯한 그 자국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았어요. 부님은 흉터를 살짝 쓰다듬으며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0해 전 겨울밤, 시장역 건물에서 일어난 큰 불,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누군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던 절박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순간 부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입었던 화상의 뜨거움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 구해낸 아이가 누구인지 결국 끝까지 알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저 사람만 다오라는 바람뿐이었어요. 시장 밖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부님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시장을 둘러보는 재개발업자 도연의 모습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부님은 자신의 생각을 깊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죽을 다시 만지며 일을 이어갔어요. 사는 건 늘 그래왔습니다. 힘든 날도 있었고 좋은 날도 있었고 그 속에서 묵묵히 버틴 게 부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어딘가 모르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부님은 떡을 정리하며 혼잣말처럼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참 요상한 날이네. 그 말과 동시에 골목 끝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다른 가게에서 큰 소리로 설명을 하는 듯한 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는 시장 전체에 다시 긴장감을 퍼뜨렸습니다. 부님은 떡을 한 판 들어 올리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더 무거워졌어요.
그날 오후 시장 골목은 잠시 한가해졌습니다. 점심 준비를 위해 각 가게가 바빠지는 시간이라 거리에는 음식 냄새와 사람 걸음소리만 조용히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부님은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지는 도연의 방문이 오늘 하루 전체를 흔들어 놓은 느낌이었어요. 부님은 떡 시루의 뚜껑을 열며 김을 한번 흘려보냈습니다. 따뜻해야 할 김이 오늘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또렷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이 다시 골목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침보다 더 빠른 걸음, 더 단단한 표정이었어요. 도연은 다른 가게를 지나쳐 곧바로 부님 가게 앞에 섰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도연은 서류를 다시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생각해 보셨죠? 지금 서명하시면 보상도 가장 좋습니다. 이게 늦어지면 손해를 보시는 건 할머니뿐이에요. 도연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눌린 압박이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해숙은 이 모습을 보고 바로 부님 가게로 달려왔어요. 해숙은 말했습니다. 아이고 말이 너무 세다, 총각. 여긴 사람 사는 곳이다. 조금은 살살하소. 도연은 해숙을 바라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저도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시간을 끌면 모두가 불편해져요. 말은 틀린 게 아니었지만 도연의 말투는 사람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님은 서류를 조용히 받아들고 눈으로만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씨 내용보다 도연의 표정과 말투가 더 크게 마음에 남았어요. 부님은 말했습니다. 총각아, 사람 사는 데는 서두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요. 도연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시장 사람들 위해서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때 맞은편 생선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말이 참 너무하다, 젊은 양반. 도연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도연은 더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부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오늘은 못하겠어요. 생각이 좀 더 필요한 날이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서류를 접어들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도연과 직원들은 다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시장 안에 남아있던 숨죽였던 공기가 조금씩 풀려나왔어요. 상인들은 부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진짜 걱정입니다. 우리 다 같이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님은 상인들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제 혼자서 뭐가 되겠어요. 다 같이 얘기해 봐야지. 그 말은 부님이 조금씩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래전 기억이 스멀스멀 떠오르고 있었어요. 20해 전 불길 속의 아이, 그 아이의 작은 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던 도연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시장을 빠져나온 뒤 주차된 차 안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돌아다녔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서명 하나 받는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도연은 스스로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돌아다닌 가게들 정리해서 보고서로 올려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 묶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 떡집 할머니요. 계속 묘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도연은 그 말에 잠시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부님의 눈빛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어떤 감정인지 설명이 안 되는 따뜻함 같은 것.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바로 떨쳐냈습니다. 그냥 고집 있는 분이겠죠. 다음 방문 때 정리되게 준비합시다. 도연은 차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걸렸어요. 할머니의 표정, 말투, 그리고 아까 봤던 손목에 흐린 흉터까지. 왜 그런 게 신경 쓰였는지 본인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시장에서는 부님이 떡을 정리하며 작은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런 부님 곁에 와서 말했습니다. 부님아, 너 아까 손목 주무르더라. 괜찮은 거 맞지? 부님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허는 거 아녀유. 온 데가 쑤시지. 하지만 해숙은 부님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 눈빛은 어딘가 멀리, 과거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회사로 돌아와 재개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손은 자료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계속 시장 생각만 떠올랐어요. 특히 그 떡집, 낡은 간판, 오래된 시루, 그리고 부님의 조용한 표정. 도연은 스스로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신경이 쓰이지? 그 순간 부하 직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구역 과거 사고 기록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직원은 오래된 문서 묶음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재개발 절차상 지역의 옛 사고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거쳐야 하는 단계였어요. 도연은 관심 없이 문서를 넘기다가 20년 전 화재 사고라는 제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갔어요. 보호자 없는 아이 1명 구조됨. 한 여성이 아이를 품고 불길에서 뛰어나왔으나 신원 파악 실패로 기록 보류. 도연의 손끝이 멈추고 숨이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부님의 손목에 있던 화상 자국이 떠올랐어요. 직원은 도연의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느낌이 좀 이상해서요. 직원이 나간 뒤 도연은 오래된 화재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아이를 안고 뛰어오는 작은 체구의 여자. 얼굴은 연기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바라보다 갑자기 마음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머리가 아니라 가슴 한쪽이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고. 확인하지 않으면 잠도 못 잘 것 같다고. 도연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외투를 챙기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시장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지금요? 네. 지금 가야겠어요. 도연은 서둘러 회사를 나섰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남아 있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 도연은 늦은 밤 시장 골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활기찬 모습은 사라지고 가게마다 철문이 반쯤 내려가 있었어요. 길가엔 미약한 가로등 불빛만 남아 골목 전체가 오래된 사진처럼 잔잔했습니다. 떡집 앞에 도착한 도연은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지만 이미 불이 꺼져 있는 걸 보고 조용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발길을 돌릴 수 없었어요. 무언가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이 도연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골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부님이 하루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남은 떡을 따뜻하게 덮어두는 중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부님은 뒤늦게 도연을 보고 살짝 놀란 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어둑한디 웬일이여요? 도연은 평소처럼 서류를 들고 있지도 않았고 목소리도 낮아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부님은 손을 닫고 나무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래요. 말해봐요. 도연은 바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낡은 시루에서 올라오는 김이 가게 안에 은은하게 퍼지고 그 안에서 부님의 작은 손이 화상 자국 위로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도연의 마음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문서를 꺼냈습니다. 화재 사고 기록이 적힌 부분만 접어 가져온 종이였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옛날에 불난 곳에서 누굴 구하신 적 있으세요? 부님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왜 그런 걸 묻소? 도연은 숨을 한번 삼킨 후 천천히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부님의 시선이 그 종이에 닿는 순간 아주 작은 떨림이 부님의 입가에 스쳤습니다. 할머니, 여기 아이를 품고 나온 여자라고. 그게 혹시... 부님은 한숨을 아주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그때 일은 말여 뭐해요. 어린 것 하나 울고 있길래 그냥 안고 나온 것뿐인데. 그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부님의 손목에 있는 오래된 화상 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흉터는 문서 속 문장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부님은 도연의 시선을 느끼더니 가볍게 손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살린 건 그냥 살리면 되는 거지라. 누가 구했는지, 누굴 구했는지, 그게 뭔 대수라고. 하지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부님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감추려고 애써도 20년 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그 기억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가슴이 왜 이렇게 뛰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 한가운데서 아주 낯선 감정이 스르르 올라왔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나였을까? 도연은 그 생각을 바로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확신도 없었고 확인하기엔 마음이 너무 흔들렸습니다. 부님은 도연을 향해 조용히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총각아, 세상 일은 다 인연이여. 우리가 왜 이렇게 마주 앉았는지는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그 말은 마치 오래된 퍼즐의 한 조각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것처럼 도연의 마음 깊숙한 곳에 닿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떠난 뒤 도연은 차에 올라타고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방금 부님에게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어린 것 하나 울고 있길래 그냥 안고 나온 것뿐인데 그 말 한마디가 도연의 마음 한가운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나라면? 도연은 그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면 흔들수록 기억의 조각들이 더 선명해졌어요. 희미한 연기 냄새, 누군가의 따뜻한 품, 작게 떨리던 손의 감촉. 도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기억이 왜 지금? 그날 밤 도연은 혼자 집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향했어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도연을 맞았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니? 무슨 일 있니?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혹시 불난 데서 구조된 적 있어? 어머니는 순간 눈을 크게 뜨며 말을 멈췄습니다. 표정이 단단히 굳었고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걸 왜 묻니? 도연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자료를 보다가 그냥 이상해서요. 20해 전에 화재 사고 있었던 거. 그때 구조된 아이 그게 나야? 아버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비밀이 조용히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 아이야.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땐 집이 너무 어려웠어. 아빠 사업도 망하고 우린 너를 데리고 갈 상황이 아니었어. 잠시 맡긴다고 했는데 갑자기 큰 불이 나버린 거야. 아버지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 밖으로 데리고 나왔지.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린 널 다시 못 봤을 거야. 도연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분은 얼굴도 안 보여주고 치료도 거절하시고 너만 놓고 떠났어.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그럴 여유도 없었어. 그리고 다시는 소식도 들을 수 없었지. 도연의 머릿속에서 부님의 모습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 흉터, 단단하지만 따뜻한 눈빛. 도연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작게 울리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할머니였구나. 도연은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습니다. 그분을 찾았어요. 부모님은 놀라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시니? 어떤 분이니? 도연의 눈은 아주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 떡집에서 매일 새벽부터 떡을 만드는 분이세요. 어머니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떨구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분 가게를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그 말을 하자 도연의 목소리가 2번이나 떨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도연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사람 인연이란 게 우리가 알아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니더라. 그분이 널 살렸다면 그건 그냥 하늘이 준 인연이야.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몇 번이나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차오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돌이킬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시장 골목은 평소보다 훨씬 시끄러웠습니다. 아직 가게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는데 사람들 목소리가 사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부님은 떡 시루에 물을 올리다 밖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에 손을 멈추고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시행사 사장과 직원들이 여러 명 와 있었고 각 가게에 철거 일정 안내라고 적힌 종이를 하나씩 붙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여? 협의도 안 하고 바로 철거요? 장사 그만두라는 거 아니여? 해숙은 종이를 잡아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사장 양반. 우리가 언제 이런 안내 들었다고. 갑자기 종이를 붙이고 난리여. 사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해진 절차입니다. 일주일 안에 비우시면 됩니다. 그 말은 상인들의 가슴을 그대로 눌러버렸습니다. 일주일이면 어딜 가란 말이오. 우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사람 좀 보면서 일하세요. 해숙도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여긴 사람 사는 동네여. 아무리 회사라 해도 이렇게 하면 쓰나. 하지만 사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일정이 있습니다.
시간 끌면 불편해지는 건 여러분 아닙니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골목 끝에서 도연이 급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날 밤 사실을 알고 아침 일찍 시장에 달려온 그의 얼굴은 걱정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혼란스러운 시장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장에게로 향하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이게 뭡니까? 사장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어제 빠르게 진행하라고 하셔서 철거 안내 붙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젯밤 마음이 흔들려 업무 보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제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사장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대표님, 일정이 이미 잡혀서. 도연은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너무 빠릅니다. 상인들하고 제대로 얘기라도 했습니까? 상인들은 도연의 말에 순간 조용해졌고 눈빛들이 도연에게로 쏠렸습니다. 해숙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 총각이 우리 편을 드네. 부님도 조용히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상인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가 나갈 줄 몰랐습니다. 제 확인 부족이었습니다. 그 말에 시장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사장을 향해 섰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붙인 철거 안내문들 전부 회수하세요. 사장은 난감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일정은 제가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오늘로 끝입니다. 사장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붙여놓았던 종이를 조용히 떼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어디선가 작은 박수와 울먹임이 나왔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부님은 천천히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총각아, 고맙구먼요. 그 말에 도연의 목이 살짝 떨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님은 그 눈빛에서 큰 이야기가 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시장의 소란이 잦아들고 직원들까지 모두 철수한 뒤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큰 사건 때문에 공기 속엔 남아있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부님은 떡집 앞에 서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도연은 그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말해야 할 시간이 온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제 부모님을 뵙고 왔습니다. 부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표정에서 오늘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을 억지로 가만히 두며 말을 이었습니다. 20해 전에 화재에서 구조된 그 아이, 저였어요. 부님의 눈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도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종이를 꺼내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 바랜 글씨, 그리고 구조된 아이 한 명. 부모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누군가 불길 속에서 저를 안고 뛰쳐나왔다고. 도연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그게 할머니셨죠? 부님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손목에 오래된 흉터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려. 그날 거기서 울고 있는 어린 것 하나 보이더라구만요. 부님의 목소리는 마치 먼 옛날을 조용히 꺼내는 것처럼
잔잔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작은 손이 내 손을 잡더라구먼. 그거 하나면 됐지. 누군지, 어디 사는지, 그런 건 안 중요했어요.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더 떨려. 왜 그냥 사라지셨어요? 왜 이름이라도 안 남기셨어요? 부님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총각아, 그날은 사람들이 많이 다쳤었지라.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고, 내가 살아있다는 거, 그거 하나로 충분했지.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해 동안 마음 깊이 묻혀있던 빈칸이 지금 아주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어요. 부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은혜를 바라면 안 되는 거요. 그저 살려달라고 붙잡던 손이 있었고 나는 그 손을 잡았을 뿐인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 말에 도연의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가게를 없애려고 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저를 살려주신 분을 제가 몰라보고 부님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총각아, 사람이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여.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는 거지.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알게 됐으면 그때부터 바르게 하면 되는 거요. 그 말 한마디가 도연의 가슴을 단단히 울렸습니다. 시장 골목은 어느새 아침 햇빛이 미약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지만 둘의 마음속엔 20해의 시간이 조용히 다시 이어지고 있었어요.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이 시장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부님은 작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려, 이곳은 사람 사는 데요. 그 마음만 잊지 말아요. 조용했던 시장 골목에 아침 햇빛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20해 전 어린 손을 잡아 꺼내던 한 여자의 용기, 그리고 오늘 그 손을 기억해준 한 남자의 마음. 인연은 멀리 돌아도 다시 만날 자리를 스스로 찾아오곤 하지요.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삶.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한 따뜻함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